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요즘 금값이 오른다는 소리 많이들 하죠. 그래서 금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1편을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통해서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금값 상승 배경과 이 전문가들의 금 시세 전망,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금매 매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투자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엔테크와 더불어서 이 금테크가 핫 아이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금값은 대체 왜 올랐을까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면서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그런데도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대체 왜 금값이 오른 건지 상승 배경부터 먼저 정리를 해본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리스크입니다. 이 양자 간의 일시 휴전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휴전이 끝나버리고 이달 12월 1일부터 다시 교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데요. 하여튼 전쟁이 나면 금 선호도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금 시세를 끌어올린 두 번째 배경은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이 연준 내 매파로 유명했었죠. 연준의 FOMC 회의 고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1월 말에 공개 발언을 통해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진정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보다는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달 1일 집계 기준으로 보면요. 연방기금금리, 그러니까 미국판 기준금리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 3월에 FOMC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확률을 절반 이상인 약 52%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이 오르는 세 번째 배경은요. 바로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입니다. 이 세계금협회의 최근 집계를 보면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올해 1월에서 9월 동안 총 800톤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분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세계금협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이 각국 중앙은행 가운데 약 24%가 미국 달러 약세를 전망하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매수를 위해서 준비금을 늘릴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 연방정부 부채 급증이 또 리스크로 부각됐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국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금 선호를 키우는 배경이 됐는데요. 어쨌든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올해 금 매수 1위는 바로 미국 달러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이 인민은행이 작년 1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이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은 7,120만 트로이 온스로 이 전달보다 1%가량 늘었고요. 또 작년 같은 달보다 약 14% 늘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죠. 전달보다 0.44% 줄어든 3조 1,012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금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사실 이미 금 투자를 한 사람도 언제쯤 팔지 매도 시점을 제야하고요. 또 지금 나는 금이 없지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싶은 사람들도 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혹은 떨어질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금값이 강세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TD증권은 내년 2분기, 그러니까 내년 4월에서 6월 안에 이 금 신세가 평균 2,100달러 수준일 것이라면서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금 매수세가 시세를 받쳐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싱가포르 대화은행은 내년 말 금 시세가 최고 2,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내년 미국 달러화 가치와 기준금리 하락 예상이 금값 상승 주요 동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이투자증권은 금 시세가 2,500달러를 넘길지는 불투명하지만 금리 안정에 따른 달러 약세 기대감이 커지고 또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점 등을 볼 때 금값이 강세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 부채 증가, 또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또 금 매수 현상이 금 시세를 지탱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핫한 금 투자, 지난 1편에서 3가지 투자 방법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4번째,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기업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금에 관련한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에 직접 혹은 간접 투자하는 것과 다르게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 측면에서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세 변동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관련주가 금값과 1대1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다들 익숙한 방법일 테니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미국 증시를 보면요. 개별 종목으로는 금 채굴 기업이죠. 이 베리골드와 뉴먼트가 대표적인 개별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 선물이나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다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외에 한국 증시와 다르게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는 점이 뉴욕 증시의 특징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네크 골드 마이너스 GDX가 있고요. 또 디렉시온 데일리 골드 마이너스 인덱스 볼 2X 쉐어스, 숨이 가쁘네요. 네, NUGT가 있습니다.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NUGT는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더 큰 이른바 고위험 상품이니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증시를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려아연이 금과 관련한 대표적인 개별 종목으로 꼽힙니다. 이 금현물 ETF로는 에이스, KRX 금현물이 있고요. 그리고 선물 ETF로는 환해지 기능도 있는 코덱스 골드 선물, 그리고 타이거 골드 선물이 있습니다. 다만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금 선물 시세를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증시에서 개별 종목이나 ETF를 사고 파는 경우에 증권사 거래 수수료가 있고요. 또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산운용사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거래 수수료와 운용수수료 모두 합쳐도 보통은 1%를 살짝 넘는 수준이어서 다른 금 투자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값 상승 배경과 전문가들의 금 투자 전망, 또 마지막으로 주식처럼 금에 투자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훑어봤는데요. ETF나 관련주를 제외하고 골드뱅킹이나 이런 경우에 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고 팔 때 거래 비용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금값이 많이 뛰었다, 사상 최고라고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라면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에서 금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금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다들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